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발표는 부경대학교 엄기영 교수님께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 안전망의 역할. 다음 두 번째는 서울과기대 박건우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과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충북대학교 황광택 교수님께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새로운 쓸모와 기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션은 큰 주제가 문명 대전환 시대에 대체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아젠다와 연구 방법 제안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이건창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문사회 연구를 위한 포스트 비판적 리얼리즘 철학에 입각한 생성적 메커니즘의 탐색과 방법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울산대학교 한상진 교수님께서 커먼스에 대한 행성적 접근과 커머닝 인클로저의 구상. 그리고 마지막 발표는 반희엔대 동방대학 이루다 교수님께서 현재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한류 대전환 시대에 대체하는 한류 가치 연대 연구와 융합 연구 방법 제안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발표는 25분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 전에 끝내주셔서 괜찮습니다. 25분 이내에요. 예, 그럼 먼저 부경대학교 엄기영 교수님 모시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 안전망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마 이러한 내용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혹시 챗 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 계실까요? 챗 GPT 아마 김세림 씨가 아마 써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챗 GPT를 저도 써봤습니다.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관련된 연구와 관련돼서 챗 GPT한테 생각을 물었고 사실 챗 GPT가 영어로 답변을 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짚어서 챗 GPT가 답을 내주는 과정을 보면서 교육 부분은 사실 AI나 로봇가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 철저하게 믿었던 저한테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 경험과 또 학생들과의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인더스트리 4.0이나 기술 개발이 어떻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제조업의 발달로 인해서 급속도로 빠른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강국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GDP에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 현대가 한국 GDP 한 10%, 삼성이 10% 이상, 그다음에 현대가 한 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으로 출발을 했고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조업 강국 우리 이제 산업 구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급속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을 줍니다.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더 이상 대부분의 일자리가 로봇이나 혹은 인공지능 등등이 대체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추후에 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실제적으로 일자리의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 만약에 줬다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요. 사실 첫 번째는 과연 인더스트리 4.0이 무엇인지를 우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 4.0이 어떻게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더스트리 4.0인데요. 우리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 후반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이 발생해서 가장 우리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의 우리 생산 방식이 어땠냐면 그냥 소량 생산이었어요. 소품종 소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산 방식은 대량 생산, 즉 매스 프로덕션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을까, 일자리를 잃을까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노동력이 어떤 생산을 담당했다면 이제 생산의 주체가 기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초반을 보면요. 사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업혁명이 발생했었을 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기존의 노동력이 대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제조업이 확산되면서 노동 인구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인더스트리 4.0은 사실 하나로 얘기하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그래서 제가 지금 인더스트리가 1.0, 2.0, 3.0, 4.0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방식 자체가 보통 원웨이입니다. 일방향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2.0 같은 경우에는요. 인더스트리 2.0,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는 거죠.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런데 인더스트리 3.0, 4.0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투웨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상호 연결성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이제 사회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하면 가장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집에도 지금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제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로봇가 움직입니다. 청소기가 움직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제가 어떠한 것을 컨트롤하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진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성 혹은 네트워크, 혹은 커넥티비티, 연결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서 가장 크게 미치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게 3V, V가 세 개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velocity, 속력이에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variety예요. 다양성이에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 내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우리가 디지털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과 지금 나이 드신 이제 교수님들 세대를 나이로 구분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일본을 바라봤었을 때 어땠습니까?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의 강국이었고요. 메이드 인 저팬이면 무조건 먹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넘버 1, 넘버 2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 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밥솥 사와. 일본 제품 꼭 사와.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더 이상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인정하는 만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특히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 예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도요타를 제외하고 일본의 10개 10대 전자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기술적인 개발과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변화가 늘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핸드폰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윤택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술 변화가 우리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크게 살펴보면요. 그게 대체 효과와 그 다음에 보완 효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체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가 특히 인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들을 얘기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쿠팡 같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쿠팡은 이커머스예요. 전자시장. 그렇죠. 전자상거래, 전자시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상거래 시장, 뭐 구포시장도 있고 부산에 굉장히 많은 뭐 자갈치 시장, 서울에 굉장히 많은 시장들은 사실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시장의 기본적인 정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의 정의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상거래 혹은 뭐 이커머스 혹은 뭐 쿠팡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물리적인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가상의 버추얼 마켓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더 이상의 고객들이 더 이상 전통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 온라인 버추얼 시장에서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대체로 빠져들거나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겠죠. 다음,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대체 효과인데 사실 이렇게 굳이 안 봐도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가면요. 사실 요새 거기서 그러니까 하이패스 제외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하이패스로 대체된 것을 보면 사실 거의 반반 혹은 인력이 별로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행될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이패스 등등과 같은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물리적 저항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항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 효과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갖고 오는 게 늘 언제나 대체적인 효과만 갖고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적인 효과도 충분히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배달앱 서비스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물리적으로 전화받고 본인들이 음식점들이 모든 것을 다 핸들링하고 모든 것을 다 전담해야 됐다면 이제는 배달 서비스란 제3의 플랫폼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달이 훨씬 더 매출에 많이 기여했고 두 번째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술 개발이 단순히 대체 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효과도 갖고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의료 산업으로 보면요. 인공지능이나 혹은 로봇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수술에 직접적으로 임상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수술의 아웃풋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진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메디컬 서비스는 단순히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로봇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다른 산업의 전문가들도 같이 접목돼서 우리가 이렇게 보완 효과를 보는 것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은 단순히 어떤 대체 효과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완 효과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요. 2023년에 나온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요. 사실 앞으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신규 창출되는 것은 6,900만 개. 그래서 단순히 보면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앞으로 향 5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혹시 카카오뱅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우리 산업에 왔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카카오가 처음에 은행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업계는 웃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카카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보면서 지금 대규모로 인원 감축하고 있죠. 시티은행에서 이번에 인원 감축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베너핏 얼마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과 굉장히 맞물립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직업과 없어질 직업들을 이렇게 지금 세계 웨드 포럼에서
대체하고 있는데 없어질 직업들의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은행 대표적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단순 반복 업무 등과 같은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산업은 특히 미래에서 우리가 더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산업은 뭐냐면 AI나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직업들, 단순히 더 이상 반복 업무가 아닌 어떻게 놀리지 크리에이션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직업들이 향후 유망한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이슈는 뭐냐면 이러한 기술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요 하나같이 우울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매일같이 사실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최근에 그 뒤 돌려차기 남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부의 양극화 등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작성한 내용은 사회 안전망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사회 안전망은 더 이상 도대체 어떻게 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득 지원과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 소득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못하거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외면시한다면 훨씬 더 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지원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교육 및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 이상 혹은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인해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 격차에 따른 소외감이죠. 그래서 재교육과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는 이거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고 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과 비교해서 또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보다는 취업에 더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무모하다라고 많은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취업을 계속 장려하기에는 점점 일자리 수가 감소되고 있는 이 현실을 비추어서 바라봤었을 때 더 이상 취업만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혹은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금융적인 지원 혹은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면서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하던 사람들이 TV랑 라디오가 등장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극 사업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사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만 걱정하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바라보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워서가 2015년에 얘기한 연구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회가 노동의 양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고 노동의 질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단순히 일자리 차원의 감소,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서 궁극적으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사회 안전망은 사실 노령, 거의 약자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대다수가 앞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실직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치권도 그렇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토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금일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기현 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도 제일 걱정하던 게 격차였는데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이제는 사회 약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돼 있고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논의들을 네,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요즘 어쩐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기계가 기계한테 시키는 것보다 더 싼 것만 인간한테 시킬까 봐서 비용이 싼 것만 걱정이 많고 굉장히 치열한 문제인 것 같고 이따 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뭐 소득 뭐 지원 뭐 재교육 기술 지원 다들 필요하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선생님께 많은 질문 하시고 또 더 많이 배우고 하겠습니다.